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미 많이 경고하셨지만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에 그런 그 알람이 켜져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이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고용이 있는 침체인가? 뭐 이런 신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먼저 여쭙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지금 판단하기 상당히 헷갈린데요. 미국 경제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기술적으로 경기 그죠. 침체다. 그러나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아닙니다.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느냐. 예, 이런 시각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컨센서스가 25만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52만 8천 개나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늘어났는데, 저는 뭐 고용은 후행지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3분기로 좀 성장할 것 같지만은,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에 그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줄어들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도 전망해 보면은 이제 고용이 4분기에 가서는 오히려 좀 줄어들게 나오거든요. 7월 고용 지표는 좀 이례적이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까지는 일단 약간 좀 이례적인 데이터가 7월에 나왔고, 남은 이제 3분기, 뭐 4분기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성장률, 뭐 고용 이런 거는 좀 나쁘게 보시는 거고요. 물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예, 물가는 지금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우리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지난 소비자 물가 9.1%로 전년 동월비 거의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컨센서스처럼 좀 낮아졌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미국이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GDP 디플레 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미 연준이 지금 통화 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정 통화 증가율이라는 것은 뭐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그거로 따지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는 적정 통화보다도 한 25% 이상 가임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올 1분기, 2분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적정 통화보다 적게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죠. 국제 유가, WTI 이게 뭐 전년 동일 증가율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1개월 정도 시차가 있고 상관계수가 0.76 굉장히 높거든요. 유가가 선행지 지표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유가가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90달러 안팎에서 움직인 거 보니까 이런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네. 예,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뭐 올해까지는 많이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연말 가면 한 3% 정도까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 얘기도 좀 연결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7월부터 이제 주가가 좀 사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많이 반등을 좀 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제 뭐 많은 위기가 좀 물러갔고 이제 뭐 대바닥을 찍었다. 이제 뭐 원만하게 상승하겠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계속 그 전망을 하면서 3분기는 반등 좀 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올 4분기 후반 특히 내년 초에 가서는 경제가 굉장히 실제로 나빠지면서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분기에 좀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런 이유는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단기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지금 환율도 한때 1320원까지 갔었는데 그것도 높아요.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 환율이 너무 높다.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주가도 단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었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좀 주가도 반등하고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일단 6월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다가 7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한 20조 가까이 샀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많이는 안 사고 있지만 좀 사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이 좀 더 사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려면 앞으로 이제 3분기를 하면은 8, 9월 네. 뭐 2달 남았는데 조금 더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일치적인 베어마켓 랠리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들어보니까 2,600에서 2,700 정도가 이제 뭐 상승 맥스가 아닐까라고 보셨던데요. 그렇게 제시하신 이유도 또 있을까요? 지금 그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코스피 적정 주가 한 2,750 정도 나와요. 근데 늘 주가라는 게 적정 주가까지 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이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작년에 한 4월 달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 정도 가대평가됐다가 올 6월에는 한 14%, 7월에 주가 반등하면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이 좀 축소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오랫동안 주가가 가소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 뭐 그거로 계산은 물론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지만 뭐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 2,750원인 50 정도 코스피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축 국면이니까 적정 수준 넘어서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아마 2,600, 2,700 그 사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정말 거의 지옥이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모델링을 예측하신 그런 주가 하락이 만약에 이제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조건이 좀 그 성립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그죠. 앞으로 저는 금리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3.8%까지 갔다가 저는 3.1%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6월 달에 3.4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 2.7% 안팎에서 움직이니까 이미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지 않습니까? 경기만 예상과 달리 뭐 좋아지면은 이미 주가가 2,300m로 떨어졌었는데 그게 저점이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가는 저는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수익 증가일 것이다.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금리 떨어진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어떤 뭐 외부적인 부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억지로 좀 끌어올릴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물가 때문에 정책에 한계가 있죠. 뭐 중앙은행은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뭐 계속 금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쓸 여지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침체오면 정부가 돈을 쓸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부가 쓸 수도 없고 중앙은행은 물가 때문에 뭐 통화정책 쓸 여지가 없거든요. 외통수네요,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 교수님 모델링에 따르면은 코스피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지수는 좀 어디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저점을 아직 기록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코스피가 2,300m로 잠깐 떨어졌는데요. 그게 저점이 아니다. 그 밑으로 한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주가 3,300 갔을 때 올해 한 코스피가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는 그런 아직 우리 주가가 저점은 아니다. 뭐 박스권에 들어서기는 됐는데 박스권 하단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오늘 뭐 11월, 12월 내년 상반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스닥은 저는 10% 이상 우리보다도 제가 평가해 보니까 거품 정도가 더 심각하거든요. S&P 500 우리보다도 거품 정도가 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명목 GDP나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미국은 S&P 500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가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을 거는 M2 같은 걸 고려하면은 3,85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4,100, 200이니까 지금도 적정 주가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적정 수준에서 주가라는 건 오를 때는 가도평가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되거든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보다 뭐 미국 주가 주요 주식과 한 10% 이상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진핑 3연임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지수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세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 방향은 같은데 중국 주가는 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 중국은 M2 증가를 보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M2 증가율은 한때 작년에 뭐 전년 동기 대비 29%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 6%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중국 통화 증가율 9%에서 10% 넘게 증가하고 있어요. 뭐 경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뭐 유동성 측면을 볼 때 중국 주가는 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가가 10% 떨어진다면 중국 주가는 5% 이하 하락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이걸로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가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일단 2,600, 700 정도로 반등 랠리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현금이 좀 확 늘리는 게 좀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그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주가 저평가에 영향이 들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부터 주식 사가지고 오래 한 1, 2년 가지고 계시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짧은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지금 30% 주식 뭐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한 70%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은 뭐 이번 상승면에서 조금 줄였다가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1, 2년 뒤에 이제 지금 투자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면은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침체 이후에 또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장기적인 추세 상승은 아니고요. 3,300 넘어야지 뭐 대세 상승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2년 이내는 3,300 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00까지 떨어지면은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그게 3,000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2년 정도는 3,300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은 뭐 2,200, 300, 뭐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어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 무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주식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사시는 게 좋다. 예.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어도 박스권 하단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과정이 앞으로 1, 2년 이내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네. 과거에 이제 그 2018년 우리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전에는 2,000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지루한 6, 7년 개걸음이었는데 지금 박스권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위이군요. 그렇죠. 우리 주가를 보면요. 80년대 중후반 3조 원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증권에서 뭐 막차 탔는데 예, 그리고 89년부터 500에서 1000 사이 박스권 보였었어요. 예, 그리고 IF 구조 조정했다. 그다음에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가 코스피가 2000을 넘거든요. 그 2000 넘고 뭐 1800에서 2300 사이 또 오랫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2020년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좀 회복되고 그 3,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력 보면은 그 3,300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이쪽 교수님의 의견을 꼭 여쭙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놨는데 내용이 4,300억 달러, 우리 돈을 500조 넘더라고요. 이 정부 지출안을 지출하는 거더라고요. 이 한시적으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규모 이 재정을 지출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이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이름도 좀 이상하고 네. 원래 저 바이든 정부가 추가한 게 BBB, Building Back Better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만은 더 나은 재건이라고 그런 거를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과 상원의원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화시킨 게 인플레 감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3,400억, 700억 이 정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의료보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약값 좀 내려주겠다.
예,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원래 그 BBB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회 간접자본 투자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려버리겠다는 예.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그러면 공급곡선이 생산성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률이 올라가죠.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좀 이름을 바꿔서 냈던 건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든 그 돈을 쓰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수요 곡선이 그러게요. GDP를 구성하는 G가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네. 물가는 오르죠. 오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법인세 인상하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그걸 충당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많이 걷으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뭐 당장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라 좀 인플레는 뭐 이런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